집 버틸까 팔까 갈아탈까 세금이 문제로다. 네. 이번 개편에서 보유세를 손봐야겠다라는 입장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그 보유세를 더 중요시해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보유세를 중요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매물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집값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보유세를 강화해서 이 매물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요, 새롭게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투기 수요들은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곳에 몰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은요, 들어가 봐야 수익이 많이 안 남네 해서 이 부분을 애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멀리서부터 와서 투자하는 원정 투자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세 불균형 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네. 글로벌 이제 국가가 됐는데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매년 보유를 하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못 살던 시절에 세금을 내면 너무 힘드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게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양도세는 많이, 거래세는 많이 거두고 보유세는 낮게 거두는 나라였는데 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외국과 비교해봐도 아직도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우리가 평균 0.5%, OECD가 0.3%가 넘으니까 반 이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3배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올리게 되면 또 이게 조세 저항이 부담스러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이긴 한데 고민이 많죠. 너무 갑자기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고 초고가 주택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재산세가 사실 자동차세보다도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우리 서민들 콩나물 값도 아까운데 10만 원 내던 분이 2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흐름상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더불어 거래세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또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야, 내 친구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자꾸 나는 배 아픈데 내 친구 왜 세금 깎아주니까 이거 안 돼. 뭐 저라도 솔직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주택인데 만날 때마다 집값 올랐다고 자랑하는 친구한테 양도세를 깎아준다? 저라도 민원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말은 생각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또 이제 재산세 내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또. 7월이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내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지서 나오면 깜짝이야. 할 때가 많거든요. 내는 입장에서. 겁 안 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거대하게 갖고 계신 거.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보유세라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는요, 우리가 나라에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청, 구청 이런 곳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재산세라는 거는요, 어떻게 그러면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느냐? 나라에서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 평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평가를 해줬긴 하더라도 거기에 일정 수준만큼 비율만큼만 곱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평가해준 그 금액 대비 거기에 전체 다 세금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 60%만 먼저 곱해서 만약에 나라에서 10억에 내 부동산을 평가를 해줬어요. 내 주택을 10억이라고 평가해줬으면 거기에 60%를 곱하는 6억으로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은요, 0.1%부터 0.4%까지 누진 세율로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기본 재산세 한 177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이거는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시게 돼요. 네. 그리고 또 내는 시기는 언제냐? 이거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내야 될 돈이 워낙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반씩 나눠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씩 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구청, 시청이 내는 지방세라고 한다면요. 또 나라에 내는 세금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들 많이 알고 있죠. 네네. 이 종부세는요. 이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내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매기는 계산 방법이랑요.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하나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라에서 평가해준 그 금액이 이 평가 가액이 10억을 넘어? 그럼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라고 한다면요. 9억 원을 넘는 부분, 내가 평가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그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매기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도 바로 세금을 매기면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60%를 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매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 같은 경우는요 한 54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땅 토지까지 포함하면 한 6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 내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